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조금 전에 전해드린 것처럼 중국의 우주정거장 텐궁 1호가 지금 지구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도권 투데이가 방송되고 있을 즈음 지표면에 떨어질 것으로 시점은 일찍이 예상이 됐는데 낙하 지점이 어디가 될 것인가가 이슈였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텐궁 1호는 잠시 뒤인 9시 40분쯤 다행히 남대서양 해역에 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지구에서 쏘아 올린 사람이 만든 별이 우주에서 돌다가 다시 지구로 내려온다고 하니까 묘한 기분이 드네요. 오늘 수도권 투데이가 선정한 이슈는 아리수입니다. 서울 시민들에게 좋은 물이라고 많은 돈을 들여서 홍보하고 있는 아리수를 정작 관련 공무원들은 잘 안 마신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괜히 미심쩍게 되는 소식입니다. 잠시 뒤 일부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아리수 관련 이슈 살펴보고요. 2부에서는 경기도 노인 성인식 개선 사업 관련 내용, 그리고 4월 첫 주 인천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2018년 4월 2일 월요일 수도권 투데이를 여는 노래입니다. 이적의 UFO. 지구로 떨어지고 있는 텐궁 1호는 미확인 비행물체는 아니고 확인된 비행물체네요. 패닉의 UFO 듣고 오셨고요. 일부 투데이 포커스로 이어갑니다. 투데이 포커스. 서울시 수돗물 아리수 마셔보셨습니까? 샤워하다가 종종 실수로 마시게 되는 경우도 있죠. 일부러 드시는 분들 주변에 얼마나 좀 보셨습니까? 서울시는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품질을 개선하고요.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아리수를 알리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맛있는 물, 신기하고 재미있는 아리수 나라, 엄마 아빠 손잡고 아리수 나라로 오세요. 아리수 관련 홍보 문구입니다. 그런데 정작 홍보에 앞장서고 있는 서울시 공무원들은 아리수를 마시지 않는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 수돗물 우리가 믿고 마셔도 되는 걸지 모르겠습니다. 서울환경연합 신우용 사무처장 연결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사무처장님은 어떠세요? 아리수 평소에 정수기 대신 이렇게 물 음용수로 드시나요? 예, 저는 즐겨 마시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한 5년 된 것 같은데요. 맛있게 음용하고 있고요. 실제 제가 활동하고 있는 단체에 지금 아리수 정수대가 지금 비치돼 있어갖고. 예, 단체 상근자들하고 내방하는 손님들과 자주 마시고 있고요. 실제 반응도 나쁘진 않습니다. 실제로 블라인드 테스트 같은 것을 해서 아리수와 다른 생수를 비교했을 때 아리수가 더 좋은 평가를 받았더라. 이런 것들을 또 홍보 수단으로도 삼기도 하던데, 근데 습관이 안 돼서 그럴까요? 아직 주변에서 아리수를 드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나 되나요? 예, 지금 실제 안전한 수돗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직접 마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 5% 내외 정도고요. 최근에 이제 소폭으로 음용률은 조금 높아지고 있는데요.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네, 서울시는 홍보를 하려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100명 가운데 8명이 좀 안 되는 그런 조사 결과가 있기 때문에 품질 개선도 하거니와 홍보에도 많은 돈을 들이고 있죠. 지금 알려진 바로는 해마다 수돗물을 만들고 시설을 유지하는데 7,900억 원 정도가 들어가고 홍보에는 5년 동안 190억 원을 썼다는 얘기가 있던데, 홍보한 만큼 그리고 시설 유지 생산하는 데 들어간 돈만큼 상대적으로 시민들이 수돗물을 마시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이 수돗물이 아마도 인식인데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오랫동안 지금 누적된 불안감이 아마 가장 클 거고요. 예. 실제 시민들은 직접 먹는 물탱크라든지 낡은 수도관에 대한 불신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금 생각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이외에도 상수원들 가끔가다 이제 나오는 문제라든지 최근에는 이제 좀 뜸했는데 녹조 문제가 나왔을 때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아리수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마도 이 아리수 먹는 물은 중요한데 물 외에도 이제 다른 생수라든지 정수 같은 대체품들이 상당히 또 마케팅도 활발한 것도 일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아리수를 굳이 안 마셔도 다른 제품들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고,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뭐 각 집에서 관리하는 부분, 그것이 중앙에서 전부 다 관리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인데, 아리수라는 게 이제 예전에 고구려 때 한강을 부르던 말, 결국 한강을 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상수원은 정확히 어딘가요? 예, 저희가 그 수도권들은 이제 팔당댐 아실 거예요. 팔당댐부터 잠실의 수정보 사이에 있는 한강물을 원수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 이 원수를 통해서 지금 가장 좋은 수질이 좋은 등급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예.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그 과정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발전이 돼가지고 뭐 취수장, 착수정, 혼화지, 침전, 뭐 여과, 그리고 고도 정수 처리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2015년부터 시설까지 해서 염소, 매수지, 아파트 등의 물탱크 그리고 수도꼭지까지 시민들에게 지금 공급되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예. 성분 분석을 했을 때는 어떤가요? 다른 정수기 물이라든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생수보다 뭐 미네랄이 어떻고 뭐 맛이 어떻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뭐 정수기 물보다는 당연히 미네랄 같은 경우는 풍부하다고 지금 되어 있고요. 이제 미네랄 같은 경우가 이제 칼륨이라든지 칼슘 등 이제 알려진 바와 같이 무기질을 지칭하는 건데요. 중요한 오래 영양소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수질 관리에 있어서는 방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워낙 그 정수 시설이 철저하기 때문에 뭐 국제 표준 기구의 인증까지 받았다고 하고 또 마실 물이기 때문에 정말 깨끗하지 않으면은 그걸 마실 물로 내놓을 수가 없잖아요. 수질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예, 이 수질 관리는 이제 지방정부에서 하는데요. 24시간 실시간으로 이제 상수원들, 원수죠. 아까 말씀드렸던. 예. 원수는 24시간 보호하는 감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취수장 같은 경우도 뭐 미생물 조류, 물벼룩, 물고기를 이용해서 생물 경보 시스템 등도 운영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건강하고 맛있는 물 가이드라인이라고 설정해서 관리 전반에 적용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WHO가 권장 수준인 그 163개의 수질 항목을 나눠서 검사하고 관리하고 있고요. 예. 기존의 그 수돗물 생산 공정의 표준 정수 처리 방식에 이제 오존과 숯 공정을 추가하는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을 2015년부터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기존 정수 처리에 비해 한층 더 정밀하게 해서 뭐 정수 막과 수질을 좋게 하는 정수 처리 방식인 막여과 정수 처리라고 해서 모래여과 방식을 대체한 건데요. 예. 이것도 설치를 했고, 그리고 정수센터에서는 뭐 최소한의 양으로 1차 염소 소독을 실시했고, 배수지에서 또 다시 이제 최소한의 양으로 2차 염소 주입을 실시하는 것 등으로 이 부분은 이제 염소 제거를 이제 줄여서 그 재염소 분산 주입 시스템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부분은 분명해 보입니다. 정수와 관련된 뭐 전문 용어가 워낙 많아가지고 그렇죠, 예.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굉장히 다양한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산 꼭대기에서 물이 흘러서 강 상류에 도달하면 깨끗한데 하류로 가고 물이 일부 도랑으로 빠지면 상대적으로 수질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리수를 내보내는 곳에서는 깨끗하더라도 일부 오래된 주택이라든지 학교, 일부 공공기관에서 관리를 잘 못하면은 수도관이라든지 물탱크를 거치면서 다른 성분이 들어갈 텐데, 그래서 뭐 냄새 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중앙에서 물 관리가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 뭐 지금 뭐 시민들이 원하시면은 예. 그 물탱크라든지 수도 꼭지죠. 꼭지도 이제 검사를 받을 수가 있고요. 바로 예. 그 교체까지도 가능한 거가 있는데, 이 자체가 이제 홍보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시민들이 이제 뭐 잊지 못하겠다, 냄새 난다, 뭐 이런 부분은 이제 소독 성분이 아직은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래도 이 소독이 이제 안전한 부분은 분명해 보이고, 이 부분도 아까 그런 수질 과정에서 제거한 부분이 있고, 여전히 뭐 정책 홍보는 과제인 것 같습니다. 소독을 위해서 어떤 성분이 들어간 것은 뭐 몸에는 괜찮은가요? 그렇죠. 괜찮죠. 괜찮다고 밝혀졌는데, 이제 냄새가 일부 나는 게 있는데, 예. 뭐 이 부분도 바로 마시지 않고, 뭐 조금 뭐 시간이 두었다 마시거나, 그리고 뭐 약간 차갑게 해서 마신다면은 뭐 거의 냄새는 나지 않는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일반 가정에서, 우리 집 수돗물이
괜찮은지 아니면 수도관이라든지 수도꼭지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을 해주세요 하고서 부탁할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까 따로? 예, 지금 뭐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있는데요. 예. 가장 편한 게 알려진데 110에 다산 콜센터에 문의하시면은 뭐 친절하게 알려드리고 있고. 아, 그것도 120번 120 다산 콜센터에다가 문의하면은 바로 그런 것도 관리해 주는군요. 예, 안내드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요즘에 바깥 활동 많이 하시는데 밖에 나가 보면은 뭐 지하철역에도 그렇고 그 공원 같은 데도 음수대, 그러니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놓는 시설 장치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안전할까요? 예, 이게 가끔가다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예, 서울시가 아마도 그 2006년부터 설치를 시작했고 꾸준히 이제 음수대는 아리수를 좀 많이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어갖고 수행하고 있는데 수질 측면은 뭐 안전하게 관리된다고 보여지는데요. 예. 이게 이제 그 수도꼭지 위생 부분이 뭐 가끔가다 이제 문제되는 게 있고요. 그렇죠. 이 부분은 이제 아마 공원이라든지 야외 시설에 대한 관리이기 때문에 보완 대책은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신 것 같아요. 시민분들은 가끔 사진을 보면 뭐 새들이 와서 물을 이렇게 마시기도 하고 뭐 그렇죠. 그리고 지금 미세먼지 같은 그런 것들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도꼭지 관리 그리고 그 부근에 뭐 물 수도관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날이 좀 따뜻해지고 뭐 비가 좀 덜 오면 뭐 봄철에도 가뭄 때문에 걱정인데 한강에 녹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상수원도 오염되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정수 처리에 문제 없을까요? 영향이 완전히 없다고 말하기는 아마 과학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2015년에 그 한강에 녹조가 좀 많이 창궐했는데요. 그때 그 대책들을 많이 보완을 했는데 이 한강 조류 관리 대책이라고 해서 이른바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일단 녹조가 발생되면은 그 한강 구간의 9개 지점에서 이제 보다 강화된 매주 1회 이상의 수질을 측정하는 것이 있고요. 예. 이런 조류 경보제를 좀 발령하는 것과 냄새도 또 중요해서 조류에서 생성되는 냄새 경보제도 또 발령을 합니다. 또 이제 이런 녹조의 그 상태에 따라서 뭐 주의보, 경보, 대발생으로 단계적으로 또 발령하는 것도 대책에 좀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수질 검사 강화라든지 조류 분산 그리고 또 하나 제거, 하천 같은 데서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지금 대책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평소보다 좀 더 그 정수 처리를 뭐 반복해서 한다든지 강화하는 건가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 녹조가 가득 차면은 일단은 뭐 처음에 원수죠.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 가장 중요한 원수에 대한 관리는 뭐 다각도로 철저하게 대책을 수립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군요. 자, 끝으로 아리수에 대해서 청취자분들의 인식 좀 사실 선입견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또 관련 언론 보도 나오는 거를 들으면서도 그렇고요. 미심쩍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하신다면요? 매년 반복되는 문제고 또 어려운 문제인데요. 우리도 어렸을 때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녹물 기억이 있어갖고 여전히 그 경험적인 부분들 뭐 수도관에서 흐르는 녹물의 경험들 이런 기억들하고 뭐 최근에 녹조라든지 상수형 오염에 대한 부분이 시민들이 좀 불신을 두텁게 하는 게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좀 느끼는 불안은 단번에 해소하는 거 쉽지 않다고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고 아마 오랜 기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관계기관들이 뭐 서울시를 포함해갖고 이 물에 대한 정보를 좀 투명하게 알리는 게 필요하고요. 또 빠르게 또 알려줘야 되고 무엇보다도 좀 알기 쉽게 좀 편하게 시민들이 알기 쉽게 공개를 하는 게 또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 깨끗한 물은 그 자체로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시민들도 일단은 워낙 그 수돗물에 대한 안전 문제가 오랫동안 그 발전된 게 있어갖고 좀 믿을 것 좀 믿으시고 이러한 노력으로 좀 신뢰를 쌓여지면은 저도 수돗물에 대한 안전성과 좀 나아진 것들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환경연합 신우용 사무처장이었고요. 5917번님이 아리수를 믿고 마셔야 하는데 요즘 정수기 광고할 때 낡은 수도관을 보여주면 망설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힘들어도 옥수수, 둥글레차 등을 넣고 끓여 먹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서울시도 뭐 노력을 해야겠지만 우리도 그런 조치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너무 또 의심할 거는 의심하되 또 너무 이렇게 두려워할 마음은 버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는요. 자, 재즈 보컬 말로의 새벽 한강 듣고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2부는 수도권 행정탐방,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코너가 순서대로 준비되어 있고요. 먼저 경기도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집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수도권 행정탐방 월요일 순서 경기도로 가보겠습니다. 경기도의 박영란 주무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지주연 사회복지 담당관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경기도 노인 성인식 개선 사업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어떤 내용인지 청취자 여러분들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노인 성인식 개선 사업은요. 노년층의 바람직한 성문화 정립 및 인식 개선을 통해서 활기찬 노년을 향유할 수 있도록 2013년부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를 위해서 경로당이나 노인대학, 노인복지관 등 어르신들이 계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무료로 성 전문 강사가 교육을 하고 어르신들이 원하시는 경우에는 성상담사도 파견을 해서 1:1 또는 집단 상담도 진행하는 맞춤형 교육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요. 예. 매년 좋은 사례들을 소개하는 노인 성문화 축제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뭔가요?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의료기술 발달과 노인인구 증가 그리고 베이비부머의 은퇴로 건강한 어르신들의 성에 대한 욕구나 여유시간 증가하는 데 반해서요. 요즘 학생들이나 직장인하고 달리 성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던 어르신들이 부부관계나 이성관계에서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어서요. 일명 바카스 아줌마 같은 노인 성매매나 성범죄도 증가 추세에 있어서 2016년도의 질병관리본부 통계에 따르면 전체 성병 감염자 수가 60세 이상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뿐 아니라 이 어르신들이 이게 간습적인 행동으로 인해서요. 성희롱이나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등 법적 문제까지도 비화되고 있어요. 근데 노인 성 문제가 이렇게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도 오래된 금기나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개인 문제로만 치부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네, 그래서 저희 경기도가 노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음지가 아닌 양지로 끌어내어 함께 이야기도 하고 부담스럽지 않게 상담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서 건강한 성생활 및 부부관계 그리고 건전한 이성관계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보다 활기차고 행복한 노후 생활과 성범죄를 예방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사실 이번에 처음 시작되는 건 아니고 예전부터 이어져 오던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올해 조금 달라진 게 있다면 뭘까요? 네, 이 사업은 이제 저희가 2013년부터 이제 경기도 북부 지역 10개 시군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예.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호응들이 있으셔서 지난해 11월에 저희가 전국 최초로 노인 성인식 개선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요. 올해부터는 경기도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를 위해서 2월부터는 거점센터도 신규 개소해서요. 현재 그 107명의 노인 전문 상담사와 성상담 그 교육사가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보수교육 강화하고 또 그 자조 집단을 구성을 해서 상담 사례나 교육 프로그램에 같이 개발할 뿐 아니라 신규 인력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이 필요해서 13개 시군 수행기관들하고 네트워크도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들 하세요? 이렇게 호응도 해주시나요? 네. 처음에는 좀 부끄러워 하시는데요. 이제 이 교육이 저희가 이제 이분들이 이제 어르신들이 좀 부끄러워 하시는 부분들 때문에 처음에는 뭐 의사소통 교육이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접근을 해서 이제 이 부분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 호응 많이 하시고 또 개별적인 상담을 요구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요즘에 초등학교에서도 이런 성 관련 교육을 하게 되잖아요. 체계적으로. 네. 근데 지금 어르신들은 사실 이런 교육을 살면서 받아볼 기회가 거의 전무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 이런
이런 프로그램이 좀 처음엔 어색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사업 추진할 때 뭐 어려운 점이라든지 우리 경기도민분들에게 당부의 말씀 있으시다면요? 네. 사회전반에 걸쳐서 뭐 잘 아시다시피 이게 성에 대한 인식 개선이 중요한 하도로 떠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노인 성인식 개선 사업 확대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근데 어르신들이 이게 성하면 소극적인 성향이나 이렇게 금기시해서 오히려 음성화되고 있는데도 성교육이나 성상담 하시면 부담스러워하거나 부끄러워하세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찾아가는 교육과 원하시는 경우에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그 결과 참여자분들의 만족도도 높이 나타났으니까요. 앞으로도 이렇게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네. 혹시나 뭐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 있는 분들은 어디다 연락하면 좋을까요? 네. 혹시 자세한 상담 또는 이제 교육 원하시면요. 경기도 노인 성인식 개선 사업 거점센터가 있고요. 예. 연락처는 031-840-5302로 문의 주시면 언제든지 원하는 곳으로 찾아가겠습니다. 네, 경기도 지역번호 031-840-5302, 840-5302군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 지주연 사회복지 담당관이었습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출입처로 가보는 시간, 오늘은 인천광역시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경인일보의 김민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민재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민재입니다. 예, 오늘 첫 연결인데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앞으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자, 인천광역시와 연세대학교가 연세대 국제캠퍼스 2단계 사업에 합의를 했고요.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 건립, 또 사이언스파크 조성 계획을 구체화했다는 소식이 오늘 첫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연세대학교는 송도국제도시 11공구를 조성 원가에 제공하고 세브란스 병원 건립 확약 등을 골자로 한 연세대 국제캠퍼스 2단계 사업에 합의했습니다. 인천시가 2단계 사업 부지인 송도 11공구 땅 33만 7천 평방미터를 3.3 평방미터당 389만 원의 조성 원가로 공급하면 연세대는 1단계 사업 부지인 송도 7공구에 500병상 이상 규모의 병원을 2024년까지 짓겠다는 내용입니다. 예. 연세대는 또 교육연구시설 단지 일명 사이언스파크를 조성하고 학생 5,000명을 추가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인천시와 연세대가 2006년 체결한 협약을 조정하는 성격인데요. 당시에는 인천시가 송도 7공구와 11공구 땅을 조성 원가에 공급하면 연세대가 캠퍼스 조성, 병원 건립, 연구시설과 학생 1만 명 유치 등을 2개 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연세대는 송도의 1학년 중심의 캠퍼스만 운영하는 데 그치고 병원 건립은 재정 여건을 이유로 미뤄왔습니다. 병원을 짓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는 조항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협약은 병원 건립 시기를 못 받고 미진한 사업을 재조정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게 인천시의 설명입니다. 다만 1단계 사업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2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특혜 시비도 일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특혜 시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결국 수익부지 개발 이익으로 병원 건립 비용을 충당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2단계 사업 부지 공급 면적은 기존 90만 평방미터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용도별로 따져보면 교육연구 용지는 62만 8천 평방미터에서 13만 9천 평방미터로 크게 줄어든 반면 수익부지는 26만 4천 평방미터에서 19만 8천 평방미터로 일부 감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인천 지역 시민단체와 정치권도 2006년 협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연세대에 과도하게 편의를 봐주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 공정률은 70%로
36만 평방미터가 아직 미개발지로 남아 있습니다. 예. 이에 대해 인천시는 12년 전 협약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한 것이고 세브란스 병원 건립이 늦어지면 지연 손해금 부과 등 위약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며 특혜 의혹을 일축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앞으로 계속될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 계속 좀 지켜봐야겠고요. 자, 그리고 지난주에도 저희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는데 인천시가 통일센터 설치 시범지역으로 선정됐죠?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통일 정책 과제 중 하나인 통일센터의 첫 설립 지역으로 인천시가 단독 선정됐습니다. 통일센터는 탈북민의 취업, 교육, 심리 의료 상담 서비스를 비롯해 이산가족, 낙북자 가족 등에 대한 상담과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기구입니다. 기존 탈북민 지원기구인 하나센터,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통일관도 통일센터가 통합해 운영합니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은 물론 북한과 관련한 각종 원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북한 자료실도 통일센터 내에 설치됩니다. 지역 거점 통일교육시설로 활용되는 것입니다. 통일부는 통일센터 유치 신청서를 제출한 인천, 부산, 광주, 강원도를 대상으로 심사를 벌여 인천시를 최종 설립 지역으로 낙점했는데요. 네. 탈북자 대부분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이 주된 선정 사유로 알려졌습니다. 입지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입니다. 통일센터는 오는 8월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미추홀타워에 들어설 전망입니다. 통일부와 인천시는 통일센터가 대북 통일정책 관련 민간 정부 소통 협력의 거점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미세먼지 얘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지난주 계속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셨을 텐데요. 인천시가 미세먼지를 재난 유형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해 미세먼지 위기 경보 심각 단계 시 재난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태풍이나 홍수, 가뭄과 같은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겠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인천시장이 긴급 대응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긴급 상황 시 재난관리기금으로 마스크 보급, 도로 먼지 살수차 운영 등 사업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재난별 대응 조치에 맞게 상황판단회의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공기정화시설을 갖춘 공공기관, 대피소 등 긴급피난처 활용도 가능해집니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재난안전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예. 인천시는 이와 별도로 인천 지역 430개 유치원 2057개 학급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미세먼지와 황사 감축 사업을 전담하는 부서도 신설할 예정입니다. 예, 실질적으로 우리 인천 시민들에게 좋은 결과를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인일보의 김민재 기자였습니다.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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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여. 제주하고 진해가 벚꽃이 만개했다고 해서 부러웠는데 서울도 슬슬 좀 만개하고 있죠. 벚꽃 엔딩 버스커버스커의 노래 듣고 오시죠.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을 함께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길에서 보고 듣는 세상, 뉴스에서 접한 궁금한 점들, 운전하면서 겪는 희로애락, 생활 속 이야기를 풀어주세요. 세상 사는 이야기 함께 나눠보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안녕하세요. 전국 입양가족연대 사무국장 김지영입니다. 2007년도에 입양했고요. 공개 입양가족이기 때문에요. 아주 어릴 때부터 우리는 그 입양 사실을 알려줬고요. 본인이 입양됐다라는 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여느 그 보통의 가정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국 입양가족연대라고요.
남인순 의원의 그 입양특례법 전부 개정안을 반대하기 위해서 전국의 입양가족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입니다. 현행 입양특례법 2012년대 통과된 입양특례법 영향으로 인해가지고 입양률이 지금 4분의 1 토막이 나고 기존의 법을 또 다 뒤집고 입양특례법 전부 개정안을 새로 내놨는데 현행 입양특례법보다도 훨씬 더 절차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더라고요. 이미 그 입양을 보내면서 친권을 스스로 포기했던 사람들이 친생부모가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아이들과 입양 부모들에게 굉장히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실제 입양은 생명의 문제이고 감정의 문제이고 혹은 그 가족의 문제인데 그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실제 영향을 주는 입양 가족이나 입양인들에게 그런 진실들을 들어보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만드는 과정 아닙니까? 우리 입양인이나 입양 가족들의 이야기를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듣는 자리를 마련해달라는 게 저희들의 요구입니다. 네,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오늘은 전국입양가족연대 김지영 사무국장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지금 입양특례법과 관련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경찰에 따르면은 2012년 8월에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2013년 그 이듬해부터 영아 유기 사건이 급증했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입양특례법이 출생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잖아요. 그래서 가족관계증명서에다가 혼외 자녀를 출생 기록으로 남기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극단적인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는데 이번에 개정안이 이번에 발의되는 것에 대해서도 약간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입양 부모를 잠재적으로 아동학대 가해자로 보고 있다. 그리고 당사자 의견을 듣지 않고 만들어져서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주장인데요. 이 관련된 얘기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온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도권 투데이 오늘 4월 첫 월요일이었습니다. 사이먼 앤 가펑클의 에이프릴 컴 쉬 윌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설레는 일 가득한 한 달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죠.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